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어느 후보 또 어느 정당에 소중한 한 표를 더해 주실지 마음의 결정은 하셨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야당 심판, 야당은 정부와 여당 심판, 그리고 군소정당과 또 무소속은 거대 양당 견제와 민생 등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셨다면 그동안의 토론회와 이 시간 전해드리는 토론회와 연설회를 유심히 보시고 누가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토론인 오늘은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와 합동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TV의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영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토론회에는 3명의 후보가 참석했고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합동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를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만희입니다. 네, 기호 9번 무소속 김장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장주입니다. 네, 토론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영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결정한 데에 따라서 기조연설과 공약 발표, 그리고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마무리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이후에도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을 잘 지켜서 토론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비방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로 시작하는데요. 각 후보에게는 1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청도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를 졸업한 것보다 내 고향 마을의 이장 삼선이 제 평생의 자랑입니다. 이영수의 평생 소원은 농업 농촌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농민들도 행복한 세상, 내 고향 영천 청도도 살만한 곳임을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남들은 출세를 위해 서울로 갈 때 저는 저 어릴 적 그 꿈을 위해서 17년 전 고향 마을에 귀농해 1등 복숭아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지난 8년 우리 이만희 후보님이 일하신 영천 청도 마음에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편가르고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이영수와 함께 예의 있게 좀 더 정치를 유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젊은 이영수와 함께 활기찬 영천, 더 젊은 청도, 새로운 정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만희 후보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청도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이만희입니다. 지난 4년 저 이만희 영천과 청도의 발전을 위해 우리 시 국민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21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 경북 1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천 경마공원 착공, 폴리텍 대학 개교, 청도 마령제 터널에 대한 착공, 청도 생활문화 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수건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영천 청도로 나가야 합니다. 영천 시민, 청도 군민이 키워주신 힘있는 준비된 일꾼 이만희입니다.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삼선 의원으로 영천 청도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장주 후보입니다.
영천 청도 시구민 여러분, 지금 영천 청도 불평과 시름소리 들리십니까? 우리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는 힘들고 민심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역 원로들과 시민 단체들까지 나서서 현 국회의원 공천 반대를 중앙당에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영천시 의원이 탈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영천 청도 시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천장 앞에 더 이상 주눅들지 맙시다. 공천장에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지 맙시다. 기호 9번 영천 청도를 구할 무소속 후보 김장주입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약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만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중요 공약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단 없는 영천의 발전을 위한 공약입니다. 금호까지 오게 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영천 도심금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중인 영천 경마공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한국마사회의 영천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해서 우리 농촌에도 활기를 되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도 발전을 위해서는 청도 경상관의 광역철도 연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구 시내버스 노선의 청도 연장권도 실현하겠습니다. 각북터널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지구 조성으로 청년 귀농인의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자연드림파크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장주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영천 구하기 공약 9가지, 청도 구하기 공약 9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의원이 확실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의 정책 협의를 정례화시키겠습니다. 시의원, 군의원들이 국회의원 눈치를 보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시군민 추천 공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들도 20, 30대 청년들도 공공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할당제를 시의원, 군의원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장수 시대에 걸맞게 노인들의 의료 수준을 대폭 개선시키겠습니다. 청도의 대남병원.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수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몇 가지만 핵심적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하철 영천 시내 연장이라든지 경산 청도 광역철도 구축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농업 농촌의 대변자라서 우리 농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안심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쌀, 마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 그리고 필수 농자재에 대한 국가 지원, 그리고 기후위기에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재해법 개정 등 정말 농업 농촌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영천 청도가 우리 아이들이 키우고 살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갈 병원조차 없습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만들겠습니다. 산모가 찾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식 초등돌봄 안한달러도 도입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하겠습니다. 네, 세 후보의 공약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한 후보가 질문자가 되어서 이 상대 후보 한 명을 선택해서 이 공약에 한해서 30초간 질문을 하시고 1분간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이 끝나면 동일한 후보에게 30초 질문 또 30초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장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영천의 경마공원을 착공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경마공원이 언제 시작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경마공원이
영천에서 시장원과 국회의원이 유치 신청을 한 때는 2009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13년간의 세월이 지나서 2022년 9월 달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제가 2016년도에 처음 이렇게 국회에 가서 그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니까 영천 경마공원은 잊혀진 사업이었습니다. 그 위에 비록 제가 야당 의원이었지만은 그 사업들을 다시 깨워서 정말 다시 힘있는 어떤 협조를 받아가면서 영천 경마공원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총 44만 평 정도의 1단계 20만 평, 2단계 24만 평 정도로 나눠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본사이즈는 바로 2단계 사업 분야의 중요한 핵심 공약으로 저는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년 만에 이제 착공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만에요. 말씀을 듣자면 열심히 하셨다는 뜻입니까? 제가 13년간 질문 지역의 끝나셨습니까? 국회의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질문 시간인데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제가 13년간 국회의원을 한 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실질적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야당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들의 도움과 또 정부에 대한 설득을 강력하게 해서 그 약속을, 영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업을 결국 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본사 유치를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영수 후보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를 선택해서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만희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요. 과도한 농지 규제 때문에 농지 거래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농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만희 의원님이 그걸 아시는지 이번에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농지 거래가 안 되게끔 만든 농지 거래 제한 규제할 때 이만희 후보님이 농해수위 간사님이셨습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과도한 규제로 만들어져 있는 저 농지법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당시 2021년도죠, 아마.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으로 해서 나라가 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 당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의 방법으로 농지를 구입하고 판매하면서 많은 차익을 거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죄 없는 선량한 농민들의 농지 거래를 사실상 막았습니다. 절대 농지 지역에서 주말 농장도 막았습니다. 취득 요건, 농업 경영 경력, 영농거리 확인해서 거의 다 막았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농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막아놓은 겁니다.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목소리 정말로 없습니다. 농촌의 활기를 돌리고 우리 농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추가 30초 질문. 예, 저는 남 탓하는 정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재인 탓을 하시는데요. 그때 분명히 이만희 의원님이 힘 있는 야당의 농해수위 간사이셨습니다. 그 책임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은 사실 공약 실현 위해서는 지자체장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장과의 불화로 우리 많은 시군민들이 우려가 큽니다. 지난 후보 중에서도 유세 중에서도 시장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다라는 발언까지 하셨는데요. 어떻게 지자체와 협력 없이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예, 21대 국회가 거의 180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야당이, 그때는 여당이었겠죠.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힘 있는 야당의 간사라고 해주시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니면서 이 농지법에 대한 정말 불합리한 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왜 투기는 딴 사람이 하고 피해는 우리 농민이 봐야 됩니까? 농지법 개정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만희 후보께서 상대 후보 한 명을 지명해서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영수 후보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은 저랑 비슷한 것도 있고 농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물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 영천에는 사실상
농업 분야가 영천의 근간입니다. 그죠? 하지만 전체 산업 비중, 그러니까 이게 GRDP,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은 제조업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에 대해서는 후보님의 공보문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역 제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예, 그 지역 제조업이라든지 사실 제가 이제 농업, 농촌, 농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데요. 제가 이제 지역을 구성하는 것은 농업, 농촌, 농민만이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조업뿐만 아니고 기간 산업이라든지 또 한편으로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지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산업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천 그리고 농촌 지역의 비전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기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뿐만 아니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은 어떻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입니다.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의 80%가 농촌에서 생산됩니다. 저는 그래서 농업, 농촌은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제조뿐만 아닌 신재생 에너지의 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 제조업의 발전 공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물었는데요. 갑자기 무슨 신재생 에너지 말씀하시면서 그걸 뭐 기지로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가진 제조업 분야는 지역에서의 그 총생산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영천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 경주, 영천 가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한 발전 사업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제가 그게 없는 것은 아니고요.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산업들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비롯한 가까운 경주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 소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분야가 반드시 발전해야 되고요. 거기 유치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공약 토론은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고 1분 동안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 방안인데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률이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유례없는 출생률 저하에 따라 지방 소멸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올해 안에 인구 10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있고 청도군도 4만 1천여 명 수준입니다. 지역의 인구 유지 및 증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영수 후보의 답부터 듣겠습니다. 예, 그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소멸 정말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인구 소멸 그리고 지역 소멸, 인구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8년간 국회의원을 하셨던 이만희 의원님에도 묻고 싶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인구 위기,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살 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내 고향 영천 청도도 살 만한 곳임을 한번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요, 우리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요, 생활 인구를 도입한 지방교부서법 개정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정치인이 한번 되어 보이겠습니다. 네, 이만희 후보의 답 듣겠습니다. 네. 전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가 0.7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영천은 1.1, 1.2 정도 되겠네요. 청도는 0.9.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2가 되지 않으면 인구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는 결국은 유입 인구는 극대화시키고 유출 인구는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입 인구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한 가지는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든지 또 신규 산업부지를 조성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출 인구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 정주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교통, 의료, 교육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만희의 공약은
바로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천 도심 연장이나 광역철도 여러 가지 교통 여건도 확실하게. 네, 김장주 후보 답해 주십시오. 예, 저출생에 따른 인구 축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인구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 중소도시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 지방에 이걸 떠밀려 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구부가 빨리 설치되고 국회 역시도 인구 관련 상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프랑스를 보면 방금 전에 이만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역 발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온다거나 영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군부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이동성을 높이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출산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 정책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각 후보에게는 4분씩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토론을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이끌어가시면 되는데요. 다만 일방적인 홍보나 비방이 되지 않도록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주시면 원활한 토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만희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4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천시민 청도 국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고향에도 광역철도가 달리게 해야 되고요. 또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촌을 활기차게 만들고 농민들을 힘나게 해야 됩니다. 산업부지 100만 평 만들어서요. 많은 기업들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한국 마사회 본사 유치해서 우리가 건설 중인 경마공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차고 새롭고 활기찬 영천청도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세상을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통한 변화되는 우리 지역의 모습을 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약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 이만희 시군민들과 함께라면 힘있는 집권 여당의 3선으로서 그런 약속들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활기찬 연청청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것이 공약이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장주 후보님, 이 저의 마사회 본사 유치 이전을 두고 지난번 유세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역 발전을 위한 다른 후보의 그 공약을 대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를 영천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 각 지역으로 마사회를 본사를 유치해 가겠다는 공약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선거에 보면은 전북에 있는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황금알 낳는 마사회를 왜 영천에 우리가 뺏겨야 되느냐? 뺏길 수 없다. 반드시 이 본사를 자기들 쪽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제가 봤었습니다. 또 혹시 이 언론 한번 보셨습니까? 장주 후보님? 다른 그 부처나 지역에서 한국 마사회 유치를 하겠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알기로 익산으로. 말씀하신 기사는 익산이고요. 작년에 보면은요, 전북도지사, 제주지사까지도 나서서 한국 마사회의 영천 유치를 기준을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마사회 이전을 본사 이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지역 경제의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황금알 낳는 마사회라고 그렇게 다른 후보들은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알토란 같은 그런 마사회 본사를 영천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 근거 없는 비난 아니겠습니까? 저 이만희 거의 백지화 수준까지 갔던 영천 경마공원 사업들 시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저 이만희 집권당의 책임 있는 삼선 의원에 대해서 중단 없는 영천 발전을 위한 청도 발전을 위해서 마사회 유치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장주 후보께서 4분 동안 주도권 토론 이끌어 주십시오. 네, 이만희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마사회 본사를 이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혹시 국정과제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120개의 네, 120개.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 국정과제 속에 수도권 소재된 공기업이라든지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시대를 그렇죠. 열겠다는 잠깐만, 약속이 그 있고요. 부분만 예스 혹시 노만 날 답해 주십시오. 모르시면은 그 지방시대에 부분에 대한 마사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나는. 아니, 그 들어보십시오. 부분에 마사회가 충분히. 정확하게 표기가 됐습니까? 만약에 지금 아니, 그 안에 예스 노만 포함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는 의원님, 예스 노만 말씀해 주십시오. 마사회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요. 마사회 본사의 유치 이전을 위해서 그 사업에 포함이 됐냐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을 어떻게 이전시키자는 계획이 모두 서 있는 건 그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거짓말 아니죠.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마사회 되죠. 중앙부처가 들어보십시오. 공약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 예스 노만 공기업이라든지 잠깐만, 제 주도권 마사회도 예스 노만 하천에 있는 이야기하십시오. 수도권인 예스 노로 노만 대답할 상황이 예스 노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있습니까 겁니다.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마사회 이전 분야다가 사회자님, 정해져 예스 있는 게 노만 아닙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예스 시간이 노로 대답할 수 오래되잖아요. 없는 걸 예스 노로 대답하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마사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2혁신도시 있는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권의 안 됐습니까?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서 마사회 충분히 포함할 여지가 있다.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방 지금 후보에 대한 시청자 공약을 새빨간 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부분은 있습니까? 방금 전에 팩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영천의 할 수는 경마공원 있겠지만요. 역시도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경마공원 역시도 죽었던 경마공원 사업을 백지화된 사업을 다시 살렸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확하게 15년 표현하면 동안에 이것을 제가 살렸다고 하니 정말 거의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던 죽어있던 경마공원 사업을 다시 깨워서 지금 그러면 실현했다고 이 말씀을 의원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착공을 했는데 그럼 언제 그걸 완공합니까? 15년 동안 만에 착공을 하셨는데 22년도에 향후 제가 언제까지? 알기로는요. 26년도에 됐습니다. 답변 안 영천 들어도 되겠습니다. 경마공원의 완성은 의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후보자님께서 지역 언론사와의 기자, 시민, 유권자를 고발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스 노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예스 노만 말씀하십시오. 예스 노로 대답할 상황이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유권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고발한 고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체분들은 아니 이만희가 고발하신 아니고 적이 다른 있으십니까? 분들입니다.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고발한 게 아니라고.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그 아닙니까? 기사를 그럼 통해서 안 하신 거죠? 명예를 훼손당한 아니 이 많은 의원님 분들이 잠깐만 계시죠. 훼손한 아니 겁니다. 고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습니까?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2024년 1월 23일 영천시민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선거법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바로 저렇게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후보로 이거는 출마하려는 사람, 의회 사실이 후보자에 아니라 대한 의원님 비방. 그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아니요. 그 이걸 선거법 위반해서 지금 보셨습니까? 안 경찰에서 보셨습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사회자님, 수사가 들어가 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주도권 시간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원하는 드린 대로 겁니다. 저 예스 노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스 노로 대답할 보신 적이 상황은 있느냐 아닌 없느냐
네, 주도권 시간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주도권 토론 뒤에도 있으니까 뒤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수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예, 허위 사실 유포하면 안 되죠. 오늘 또 우리 또 이만희 의원님 선거 운동원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요. 어쨌든 그 두 분이 그 마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뜨거운데 모두들 뭐 영천 청도를 지역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사회 유치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지나온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영천 시민 청도 국민들이 이만희 의원님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지난 8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불만,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만희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천 청도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압도적인데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국민의힘 지지 당원인데 이만희 국민의힘은 싫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의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또 알겠습니다. 당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그냥 무슨 뭐 한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당연히 반대도 알겠습니다. 있겠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영천 시의원 한 분이 탈당을 하셨죠.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 그 시의원분들이 처음에 우리 이만희 의원님이 당선되실 때 물만 마셔가면서 열심히 도왔던 의원이고 누구보다 적극적인 협조자였고 지지자였는데 그분이 탈당하면서 뼛속까지 보수인 내가 국민의힘을 탈당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당 선언문에 지역을 분열과 갈등의 불구덩이로 만드는 후보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볼 때는 이 후보가 뭐 이만희 의원 후보님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탈당한 시의원님께 인간적으로 혹시 하실 이야기는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 시의원 후보 결정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많은 시간들 오래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의원의 어떤 뭐 의회의 구성이라든지 많은 예. 부분에서 의원님 죄송한데요. 또 불만도 있는 것도 사실 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 자체도 좀 아니 뭐 불편한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문자의 불편은 더 잘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리고 금방 그 얘기했던 의원도 무소속이 되셨지만은 잠시만요. 좀 제가 좋은 이야기를 의정 좀 드리는 게 활동을 맞는 것 하시기를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언론사에 대한 고소 고발 이야기도 조금 드리면 정치인의 자질 중에 하나가 요거등 먹는 겁니다.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 그걸 가지고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까지 하신 분이 지역 언론을 손배소하고 고소하는 것은 정말 옹졸한 처사라고 좀 보이고요. 말씀 좀 들어서 잘못된 얘기. 후보님. 다음 제가 김장주 후보님께 잠시 질문을 이거 좀 확실하게 드리고자 하고 합니다. 얘기해요. 다음에 이야기 손배소하고 주시면 고발했다고 그 다음에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못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장주 후보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이셨죠? 네. 그리고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선되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무소속 후보라고 보기 사실 어렵고요. 시민 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민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아니고 좀 불쾌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도 무소속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사실상 국민의 후보 2명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저 혼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동의하시죠?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의 주제는 청년 농업인 양성과 경쟁력 강화 관련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의 양성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농촌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청년 농업인 양성과 이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역시 1분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김장주 후보부터 답해 주십시오. 농촌 문제 중에 고령화 문제가 가장 현재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쉽게 농촌에 와서 귀농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유통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화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첫째, 자금난. 과거에 비해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지원 문제를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 농업 기술도 굉장히 선진화됐고 기자재도 굉장히 고급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도 역시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1년 단위, 2년 단위 이런 것이 아니라 한 5년 단위의 청년 부자 정착 센터를 꼭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수 후보 답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요. 청년 농업인의 육성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후계 농업인이고요. 그리고 제가 선거에 나와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 만날 때마다 마음이 울컥할 때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 농업인들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농민으로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양곡관리법 거부 사과 한 알 만원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심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 대책은 역대 최악입니다. 청년농 정책 예산 67억을 삭감했고요.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기였던 귀농귀촌 지원 예산을 135억이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청년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농촌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원스톱 지원 청년 농업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만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더 이상 사양산업, 인간의 육체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다. 미래의 생명사업이고 정말로 첨단 산업으로서의 농업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꿈을 가지고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의 지원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청년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기간도 우리가 연장할 필요가 있고요. 농업 경영비에 필요되는 많은 자금들에 대한 저리 대출도 필요하고 정주 여건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첨단 농업 기술을 통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전통시장 수는 190여 개에서 현재 130여 개로 줄었고요. 영천, 청도 전통시장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들어갔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영수 후보부터 답해 주십시오. 예, 전통시장 활성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또 청도시장에 아침 일찍 다녀왔는데요.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는요, 지역화폐라든지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역화폐 예산 매년 삭감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선거철만 돼서 전통시장에 가서 표를 달라. 이거 참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활기를 되찾아와야 됩니다. 우리도 요새 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일본 가면요,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조그만 가게들을 만들어가지고 꼬치도 팔고 해산물도 팔고 관광객들이 북적북적해요. 전통시장이 아니라 청년시장이 되어갑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된다면 전통시장이 아니라 청년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활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만희 후보 답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온라인 마켓 같은 데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주차장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그늘막 설치 등 사실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라면은 많은 시민들께서 말년 그 시장으로 저는 몰려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아까 뭐 지역 화폐에 대한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0조 원대로 확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지역의 특산물과의 연계 사업들, 그리고 이를 상품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들, 이런 걸 통해서 외지인들도 많이 오는 정말 흥겨운 전통시장. 네, 김장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두 후보께서 전통시장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영천 청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인들의 고령화, 특히 영천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노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영천장인 경우에는 75세 이상 상인들도 세를 내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영천장인 경우에는 바깥 도로변에 인도가 넓기 때문에 주변 외지 상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전통시장 안에는 활력이 떨어지고 상인들도 굉장히 그 소득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 마찬가지로 각 후보에게 4분씩 드릴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고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부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께서는 질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답변을 해주시면 원활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 이만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분입니다. 예. 지난 2일 영천에서는 선거 유세 집중 유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장주 후보 캠프의 집중 유세를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지 아니면 시장을 뽑는 선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등단하시는 연사들 대부분이 영천시장을 위해서 김장주 후보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참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연사들 중에서는 김장주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는데 공천을 받지 못하니까 그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요. 좀 더 심지어는 2016년도의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받지 못했던 후보가 탈당을 하니까 이거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하고도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무소속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뽑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선거 과정에서 아마 무소속 김장주 후보와 이용수 후보 간에 서로 둘이서 합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기로 하자는 깊은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의 무소속 후보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다른 정치 세력의 등을 업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시겠다는 분이 우리 국민의힘을 운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운운한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 아니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시죠. 저는 평생을 보수로 일해왔습니다. 공직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제가 걸쳐서 묻는 말에 우리가 대해서 공천을 말씀을 신청을 해주십시오. 했었고요. 본인의 삶의 궤적을 제가 지금 묻는 건 우리 아닙니다. 이 의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지난번 공천 심사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원로 장주 23분이 김장주 후보님, 본인이 말씀하시는 원로는 김장주 후보님의 원로시라고 하시겠죠. 왜? 본인의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하시고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으니까 본인한테는 얼마든지 원로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만희가 생각하는 제가 모시는 원로는요. 그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모시는 원로는 정말로 말없이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따뜻한 손 잡아주는 남 해꾸지 할 줄 모르고 정말로 남 말 좋게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영천 시민들, 청도 국민들이 이만희의 원로입니다. 이만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치하는 겁니다. 우리 이영수 후보님, 지난번 출마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공당의 지역위원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종일관 우리 당은 아마 빨간 당이라고 지칭하시던데 저 민주당의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제가 잘 보는 것 같아서 저도 파란당이라고 맞습니다. 지칭합니다. 빨간당, 파란당. 우리 민주당 아까 말씀은 뭐 나하고 무소속이 같은 당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다 양심 고백하셨어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같은 당이라는 거예요. 영천시장 선거 때도 무소속 후보 도끼에서 후보 내지 않았다고 고백도 하셨고요. 이번에도 아니 내 고정표 더 많은데 나보고 나오지 마라 한다고 억울하다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천 시민의 투표 의사를 네, 이만희 후보의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장주 후보에게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만희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연장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원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3분의 원로분들은 지역의 원로가 아니시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시는 원로분들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희 의원님을 지지하지 않은 분들은 원로가 아니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제 주도권 토론 때 이만희가 바라보는 누구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지 이만희가 생각하는 지역의 원로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의원님 잠깐만 살아가면 제 말씀만 진심과 답변만 정성을 주십시오. 다하는 분들이 간단하게. 이만희의 그러면 원로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만희 의원님 공천 배제를 건의하신 23분의 이 원로분들은 원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이만희의 원로가 아니라 김장주 후보의 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의 원로란 김장주의 원로, 이만희의 원로, 이영수 후보의 원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 지역에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살아오신고 앞으로 지역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을 원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만희를 좋아하는 지역 원로가 따로 있고 김장주가 좋아하는 원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잠깐 그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이만희의 예스와 원로가 대답할 수 있고 없는 사항을 김장주 원로가 있느냐 얘기하신 없느냐 말씀. 말씀하십시오. 제가 모시는 원로의 개념에 대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됐습니다. 그 그럼 그 말씀 이야기는 더 안 23 듣겠습니다. 분의 안 듣겠습니다. 이건 안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시장과 등을 돌리고 갈등하고 시장을 무시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스, 노만 말씀해 주세요.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있습니까? 지차장이 되든 국회의원이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과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지역 질문을 발전이라는 듣지 공동 않겠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질문을 듣지 각자의 않겠습니다. 역할을 의원님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듣지 않고 제가 답변을 왜 김장주 의원님한테 저희 물으셨으니까 유세 중에 시민들하고 잠깐만 국민들한테 들으십시오. 말씀을 잠깐만 드릴 겁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왜 저희 유세 중에 최규문 시장님이 여러 번 거론이 되시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회의원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는 답변을 듣지 않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시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지 시장 일이 따로 있고 국회의원 일이 다르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만희 의원님이 지난 8년 동안 현 시장님과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 일에 나타날 위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이만희 의원이 8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노? 지역이 변한 게 뭐가 있노? 그 원소를 들은 적이 없다고 있죠. 없는 그런 적이 의원한테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 지역 시민들은 제발 좀 국회의원과 시장에 손을 맞춰가지고 정북 이행 1위라고 말씀. 지역을 발전시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유세에서 저의 정견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저희가 국회의원이냐 시장이냐 내가 시장을 되기 위한 그런 연설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작년
그 시장 군수 선거 때 청도에서 22년도 지방선거 때 청도에서 군수 공천 과정에서 몇백 명이 탈당하신 거 아시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청도 국민들 네,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마무리 발언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주도권 시간은 동일하게 4분씩 드리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하시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마무리 발언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영수 후보에게 4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치는 라이벌이 되어야 되지 애니미, 즉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방 우리 이만희 후보님께서 무소속 영천시장 후보 당선 위해서 민주당이 후보 안 내겠다라고 이제 양심 선언을 했다. 정말 이게 무책임한 이야기 하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제가 사실관계 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거 어쨌든 한번 마찬가지 기자회견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임을 좀 말씀하셨어요. 지셔야 될 것 지난 같고요. 지방선거 때 제가 다른 이야기 드립니다. 잘한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재선에서 어쨌든 여론이 많지 않아서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면 되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만약에 안 맞습니다. 맞으면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만희 후보님의 배우자님이 약사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그 혹시 그 배우자님께 서울 어디에서 약사로 활동하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은 예, 제 이야기입니다. 건강 때문에 예.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예. 2년 정도 됐나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그러면 우리 많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고향을 팔고 선거 당선될 때는 고향에 서울 일이 바쁘다면서 잘 안 내려오기도 하지만 선거 끝나자마자 당선과 무관하게 고향을 뒤도 안 보러 돌아간다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3명 중에요. 11명이 수도권에 자기 집이 있고 9명이 대구 경북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수십 년 동안 짝사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를 묻기 전에 우리 혹시 이만희 후보님은 낙선하시더라도 아니면 당선되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영천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살 건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단답으로 해야 됩니까? 단답으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 주소도 예. 현시 고경미 예, 대성으로 돼 있는데 예. 예, 이웃에서는 좀 제가- 더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장날 유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부끄러운 지역 현실이 YTN 뉴스를 비롯해서 전국의 언론에 나왔습니다. 요지는 뭐냐. 어제 합동 장날 유세 시간에 우리 김장주 후보님이 약속보다 한 7분 정도 약속 시간이 딜레이 돼서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1분도 채 안 지났는데 우리 이만희 의원님의 선거 사무장이 제가 유세를 하고 또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과정에 선거 유세차에 올라타서 발전기를 끄고 발언을 못하게 하는 위협적인 이런 부끄러운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상호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만희 국회의원님이 그 이후에 쭉 쓸 수 있는 기간이 되면 한 5분, 6분, 7분 가장 약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조차도 무소속 의원한테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단 1분도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난동을 부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행태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늘 사과는 못할지언정 오늘 또 청도 유세장에서는 한수를 더 떠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민주당 국회의원 이영수 후보가 7분, 8분, 아니 10몇 분이었나? 예, 딜레이해서 이영수가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또 거짓말까지 유포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의 공당의 사무총장이니까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정치를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디 선거 사무장도 그렇고 선거 사무원도 단속 좀 잘해주시고요. 이런 갈등과 혐오의 정치, 오히려 힘있는 사무총장 정도가 나서서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5초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자님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과 예, 죄송합니다. 지금 뭐 주도권 시간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아쉽습니다만은 시간은 동일하게 배분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하나를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 양극화 문제와 해결책입니다. 학령 인구 절벽으로 교육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 규모가 축소되는 곳이 많지만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는 학생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김장수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문제 해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영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학생 수의 편차가 큽니다. 보은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고 그 외에 영화초 같은 경우는 거의 5, 60명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보면 그 지역의 어떤 발전 수준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도시권 재개발이 된 곳은 학생 수가 늘어나 있고 오히려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서민층들은 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영천 지역을 보면 금호중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를 신설했더라고요. 이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소멸이 극복이 됐고 삼창중학교 같은 경우도 태권도부가 들어오니까 또 소멸 위기가 극복됐어요. 이렇듯이 중소도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킵니다. 네, 이번에는 이영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애들도요, 영천에서 태어났고, 영천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큰애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20살입니다. 저도 이제 그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통폐합 학교를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를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요. 지금은 60명, 70명이 늘어나는 그런 학교를 만든 경험도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학생들이 충분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일정 숫자 이상의 교사가 근무하는 필수 정원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에서도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 국공립대학의 최소 50% 이상을 지방인재로 할당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수도권 대학에서도 지방인재 할당을 더욱 강력히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만희 후보에게 교육 양극화에 관한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제 답변 시간이니까요. 유 회장 아까 우리 민주당 후보 얘기하셨던 거 잠시 해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민주당 적반하장식 격퇴 역시 민주당답습니다. 제가 합의문 내용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정해진 시간 5분 전에 앰프 전원을 끄고 차량을 이동 조치한다. 두 번째, 종료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며 불이행 시 다음 순번 후보 측에서 앰프의 전원을 끄고 차량을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는 합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유권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교육 양극화의 문제는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 환경, 거기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교육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역 발전, 특화된 교육 발전의 전환, 그리고 넓은 학교의 내실화, AI 디지털 교과서 등. 네, 이제는 후보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토론회 때 못다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는데요. 마무리 발언은 기조 발언과 반대로 김장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영수 후보에게 한마디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지난번 우리 대구공항 유치 때 이영수 후보님이 그 영천 유치 반대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으셨죠? 예. 그 당시에. 지금은 질문 답변 시간 아니고요.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천-청도 시군민 여러분,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시간 관계상 질문 답변에 부족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9번 김장주를 선택해 주셔서 최경훈 시장님과 힘을 합쳐서 대구 군부대 유치 꼭 실천하겠습니다. 청도 노인병원이나 의료시설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기호 9번 김장주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만희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영천시민 청도 국민 여러분, 저 이만희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초재선의 지난 8년의 기간 동안 오직 영천과 청도의 발전이라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영천시민 청도 국민과 함께 정권 교체도 우리 이룩해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은 우리 시국민들께서의 주시는 성원과 지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영천시민 청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저 이만희를 집권 여당의 힘있는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천 청도의 큰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초선의 그 진초심과 중진의 추진력을 가지고 더 큰 영천과 청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국민을 모시겠습니다. 꼭 네, 끝으로 이영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이만희 의원님의 합의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없는 민주당이지만 김장주 후보 무소속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만희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 옹졸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영천 시민 청도 국민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누구는 빨간 편, 누구는 파란 편, 동창회 가서 친구들끼리 싸우고 가족들끼리도 얼굴 붉히지만 따지고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인들 뺏짓하는 일, 좋은 일만 시켜줬지 우리한테 돌아온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만 짝사랑한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청도 국민 여러분, 이영수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당 정치에 이용만 당하지 말고 짝사랑하지 말고 정당 정치를 이용하는 지혜를 한번 발휘해 주십시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잘 못할 때는 안 찍어줄 줄 알아야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이영수와 함께 새로운 정치, 더 활기차고 젊은 영천, 청도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영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토론에 바로 이어서 영천시 청도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두 후보의 방송 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